오늘은 88번부터 90번까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주어 동사 찾는 습관 들으시고요. 첫 번째 문장은 좀 간단한 걸로 좀 가져왔습니다. Elevator repairs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can be 여기가 동사겠죠. 일단 can 뒤에 동사가 나오면요. 두 가지 정도, 아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 얘가 뭐 할 수 있는지 진짜 그 능력을 말할 때도 있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뭐뭐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요. 뭐뭐 해도 된다. 라는 허가의 의미도 있다는 것까지 추가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는요, 엘리베이터 수리가요, can be costly, 비용이 많이 드는 이란 뜻입니다. 이거 형용사예요. 여러분 보통 ly 붙으면 부사로 알고 계신데요. cost 같은 경우는요, 얘가 형용사라는 거 꼭 좀, costly 같은 경우가 형용사라는 거 꼭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엘리베이터 수리가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능력은 아니겠죠. 얘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인 겁니다. 그래서 수리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컴마 위치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통은 이전 영상일 거예요. 명사 뒤에 위치, 동사,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이 위치가요. 앞에 있는 하나의 대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하는 대상, 주어가 동사하는 대상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위치가 받는 게요. elevator repairs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엘리베이터 수리가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요. is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요? 우리가 요청하는 이유예요. 당신의 협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나오고 위치 동사가 나오면요. 바로 앞에 어떤 명사가 있다면 그 명사를 얘가 꾸며주는 그 가능성이 더 크지만 이 문장 자체를 꾸며줄 때도 위치를 쓸 수 있다는 것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why는요. why 주어 동사 나와서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ABCD 이거 지금 동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 보세요. B. 형용사 아니면 명사가 정답된 케이스가 있지만 형용사가 정답된 케이스가 90%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Elevator repairs가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정답 형용사 찍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2번도 한번 가볼게요. 이거 보면 예측을 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적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태로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동사,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명사, 동사, 주어, 동사,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럼 일단 빈칸 앞에 보는 건데요. 컴마 보세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컴마 뒤에 that 같은 거 올 수 없습니다. 그냥 얘는 애초에 지워주세요. 그냥 이거 지금 관계사 문제거든요. 관계사 문제에서요. 이 that은요. 관계사 that은요. 앞에 컴마가 있으면 애초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후수 제껴줄게요. 그 이유는요. 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먼저 나왔잖아. 애초에 안 되고요. 얘도 제가 제껴주라는 거 꼭지하시나요? 왜냐면 얘가 지금 컴마부터 여기까지가 필요가 없는데 후치수식으로 들어간 케이스야. 그러면 what은 제가 제껴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what 동사 얘는요. 명사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명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치수식이라고 딱 자기가 판단이 됐으면은 what은 제껴주셔라. 그리고 만약에 빈칸 바로 앞에 컴마가 있다면 that까지 지워주셔라. whose는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같은 거는요. 앞에 어떤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전체 내용을 받을 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온 적이 없지만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관계사니까. 괜찮죠? 인칭대명사 문제네요. 빈칸 자리 잡고요. 빈칸 앞에 동사예요. 동사 목적어 자리라고 하기 전에요. 빈칸 뒤에 목적어가 이미 나와 있나 보시라고요. 명사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 꾸며주는 소유격 들어가는 B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루틴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동사고 이 뒤에 목적어 자리라고 하지 말고 그 자리 뒤에 이 목적어 자리가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 이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명사를 꾸며주는 소유격 자리 정답 B 찍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오랜만에 품사 문제가 나왔어요. 빈칸 자리 보시는데 앞에 your 여기서 끊겼습니다. your 소유격이에요. 여러분 소유격 존재 이유는요. 명사입니다. 이거면 끝나요. collaborate, collaborative 이거예요. 정답
B 찍고 가시는 간단한 문제예요. T-I-O-N, S-I-O-N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명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일을 제가 지금 했나요? 안 했어요. 품사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차근차근 해석하는 게 아니라 빨리 ABCD 먼저 보고 이거 품사 다양해요. 동사, 명사, 형용사, 뭐 과거동사, 형용사 이런 게 나왔으면 품사 문제야. 그럼 빈칸 기준 앞으로 가다가 딱 멈추셔야 돼요. 동사에서 멈추거나 전치사 아니면 관사에서 멈춰서 이 짝꿍을 찾고 나서 빈칸 딱 맞는 품사만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이 품사를요, 저는 이게 ABCD가 어떤 품사인지 아니까 바로바로 찍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 품사를 몰랐다면, 그러면 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꼭 단어 외우실 때 품사를 이 단어의 약간 출생지, 이 단어의 고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꼭 품사까지 암기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문장이 좀 깁니다. 89번이랑 90번 다 문장 긴 걸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정말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주어 동사 찾는 건데요. commercial, 상업입니다. 상업의 이전, 즉 상업, 업체의 이전은 이라고 의역이 됐어요. 업체 이전은요, 주어고요. may가 보이면 뭘 예측해야 해요? 뒤에 동사 원형. 왜냐면 이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거고요. 여기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동사인 거고요. at first는 부사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서요. 해석 다시 하면 업체 이전은요. may 동사 나오면요. 뭐뭐 일지도 모른다도 있고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있습니다. 해도 된다라는 허가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걸로 쓰인 거예요. 처음에는 보일지도 몰라요예요. 여러분 appear 보이면 두 가지 꼭 예측해주세요. 이거 엄청 집중해주세요. appear가 우리 나타나다 이렇게만 알고 계셨더라도 괜찮아요. 나타나다 그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appear가 문제에 나왔을 때는요. 형용사. 형용사 한 나타나다가 아니고요. 형용사하게 보이다라고 해석할 때 appear를 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2번 별표를 제가 칠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appear 보이다, look 보다, seem 보이다 이건데요. 뒤에 뭐가 온다? 형용사가 무조건 온다. 그래서 형용사하게 보이다라고 해서요. 여기에 빈칸 뚫어놓는 문제가 나와요. appear 뿐만 아니라 look, seem도요. 그러니까 appear 형용사, look 형용사, seem 형용사 다 형용사하게 보이다고요. 여기 형용사 집어넣는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일지도 몰라. 어떻게 해요? complicate가 복잡하게 하다거든요. 근데 ed가 붙었어요. 지금 이거 과거동사 아니면 pp 형용사인데 뭘까요? pp 형용사겠죠. 동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복잡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즉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복잡하게라고 해서 부사로 쓸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요. 여기 뭐다?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 회사는요. will work. 일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요. 뭐 하기 위해서요? 지금 여기까지 문장 완벽하잖아. 근데 갑자기 투동사 나왔을 때 뭐라고요? 문장 중과 투동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즉 투동사부터 여기까지 없어도 되는데 들어갔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to make 만들기 위해서요. the process 과정을요. as 이거 나도 쫄지 마세요. 그냥 as 뭐뭐 as possible 하면요. 가능한 한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as possible 가능한 한이고요. simp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4번도 별표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다루는 거예요. 2번, 4번 무조건 발표 좀 펴주시고요. 전 이게 make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구조만 예측합니다. 여러 구조가 있긴 하지만 토익에서만큼은 두 가지 구조를 예측해요. 대상까지 나오면요. 이 대상을 만들다죠. 그쵸? 근데 이 대상을 형용사가 나오면요. 형용사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거 You make me happy. 이렇게 쓰면요. 너는 만들어 나를 내가 어떻도록 행복하게 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석을 지금 행복하게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부사를 집어넣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안 된다고요. 이 대상이 형용사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부사가 아닌 형용사를 집어넣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는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엄마는 내가 방을 청소하게 만들어. 맨날 방을 청소하게 시켜 이런 거 있죠. 그때 만들어 이 대상이 뭐 하도록 동사 원형 하도록. 그래서 전 make를 볼 때 두 가지 예측해요. 대상 뒤에 형용사 나오거나 동사 원형 나오는 건데요. 파트 5, 6에서는요. 무조건 좀 형용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형용사 쪽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make 대상 형용사 대상을 형용사하게 만들다 합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만드는 건데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 다뤘기 때문에 89번 많이 반복해주세요. 상업 이전은요, 업체 이전은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 회사는요, 일할 거예요. 당신과요, 만들기 위해서요. 그 과정을, 이전하는 그 과정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하지만 뭘 써야 된다? 품사, 형용사 써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했는지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ABCD, 동사 관련된 문제예요. 아니네요. 이거 품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빈칸 무슨 품사인가 보는 건데 at first는 처음이라는 거고, 오케이. 동사, 조동사라고 할게요. may라는 조동사가 보이면 뒤에 무조건 뭘 예측해야 돼요? 동사 원형 예측해야 돼요. 그렇다고 빈칸 바로 동사 원형 하지 말고요. 빈칸 뒤에 동사 원형 있는지 보는데 이거 지금 동사 원형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예요? 동사 원형 집어넣을 자리예요. 동사 원형 뒤 찍는 문제. 그러니까 왜 제가 뒤까지 꼭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실제로 등장합니다. may 선생님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찍으랬어. 해서 A, B, C, D 중에서 동사가 뭐 D예요. 그럼 동사를 찍고 그냥 넘어가요. 여기 빈칸 중에 이미 동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뭘 자리예요? 뭐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 부사 자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왜냐면 may 뒤에 필요한 appear가 이미 등장했어. 근데 갑자기 여기 사이에 뭐가 빈칸이 뚫렸다? 없어도 되는데 빈칸 뚫렸으면 뭐라고요?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 부사를 찍고 가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거 조동사 문제, 땡큐 문제였고요. 2번도 가보겠습니다. 이거 품사 관련된 문제예요. 이거 동사, 얘는 과거 동사 아니면 PP 형용사도 된다 그랬어요. ED는 꼭 기억해주세요. 과거 동사 아니면 형용사, 얘는 명사입니다. 빈칸 앞에 appear. 저는 이거 보면 다 기억한다. 뭐라고요? appear, 형용사. 정답 D. 이렇게 그냥 바로 가는 문제예요. 암기가 됐다면 바로 가지만 암기를 안 한다면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토익 시험을 올리는 데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건 단어 암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 해석 실력이에요. 근데 이런 문법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문법 관련 이런 내용들도 암기를 해야 하는 파트가 있어요. 해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문법 파트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라도 좀 암기하시면요. 틀리는 문제가 많이 줄어들 거니까 얘는 제 단골이에요, 여러분. 단골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해주세요. look, 형용사, appear, 형용사, seem, 형용사 다 형용사게 보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ABCD, 오랜만에 동사 관련된 문제 나왔어요. 빈칸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시는 건데요. 전 이걸 볼게요. 여러분, to 이제 아실 거예요. to를 보면 두 가지 예측하셔야 됩니다. 전치사 to 아니면 to 부정사.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는 NG.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해석을 좀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with you 나왔고 to 동사 원형이 그냥 들어갈 텐데 해석을 통해서 가셔도 되고요. 선생님, 전치사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B랑 D는 안 되고요. making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to 전치사 to 뒤에 ing 형태가 나오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랑 뭘 할지 고민된다면 해석으로 가는 게 정말 명쾌한 답입니다. 그래서 이전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얘는요. 일할 거예요. 당신과요. 뭐 하려고요? 만들기 위해서요. 정답. C를 짚고 가는 문장 중간 초동사 문제입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오랜만에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요. 빈칸 기준 앞으로 가서 고르는 건데 make 동사 목적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대상까지 나오면요. 여기는요. 보통 부사 자리예요. 왜냐면 얘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완전한 문장인데 갑자기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 당연히 뭘 집어넣어야 돼요? 부사 집어넣어야 돼서 사람들이 이걸 찍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얘는요.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얘는. make는 제가 이건 동사 뒷구조 꼭 아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꼭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make는요. 토익의 단골 문제입니다. 어떤 단골 문제냐? make 대상 형용사. 이 대상을 형용사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래도 이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볼게요. make the process simple 하면요. 이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이 대상을 우리가 이 과정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근데 simple이 들어가면 이 과정 자체가 단순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imply가 들어가면 이 과정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단순하게 해가지고 이 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simply면 이 과정 자체를 단순하게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좀 아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면 이걸 찾아볼게요. make me happy.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인지 볼게요. make me happy랑 happily. 이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너무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면 make me happy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면요. 내가 행복하게, 즉 나라는 내가 행복하도록 누군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행복하도록 만드는 건데 happy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라는 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게. 자기가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얘가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이거 되게 무서운 표현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단순해지도록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B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라고 하면요. 그냥 이 자체를 좀 암기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출제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전 이걸로 좀 예시를 들었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조금 영상 길이가 길어졌지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번입니다. if 나오면요. 주어 동사 나옵니다. 그리고 컴마 주어 동사 보통 나오는데요. 만약에 요청이요. 여러분 request를요. 요청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얘를 명사도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왜 저는 여기서 명사라고 확신을 했냐면 더가 보였어요. 여러분 관사 더는요. on 더 다 관사거든요. 뒤에 명사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명사구나. 즉 요청서가 요청이요. entail 수반하다, 포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뒷구조 좀 별표 좀 쳐주세요. ing 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즉 수반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뭐 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수반한다면 뭐를요? 기기를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도 괜찮죠? 만약 요청서가요. 수반한다면 교체하는 것을요. 기기를 교체하는 것을요. 근데 여기 잠깐 볼게요. 이 초록 색깔 없어도 되거든요. 근데 들어갔어. 없어도 되는데 들어간 거면 보통 부사절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을 때요.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들어가는 케이스 이걸 뭐라고 한다? 후치수식이라고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대시입니다. 우리 저번에 위치 배웠잖아요. 위치 뭐 동사, 주어 동사 배운 것처럼 대시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동사하는 대상이에요. 이 대상이 동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기거든요. 근데 그 기기가 is out of order, 고장이 난 거예요. 해석할 때는 만약에 요청이요 수반한다면 교체하는 것을 기기를, 근데 그 기기가 고장났구나. 고장난 기기를 교체하는 걸 수반한다면 이라고 한국식으로 번역해도 되지만 우리는 직독직해야 되니까 앞에서 뒤로 좀 가겠습니다. out of order라는 거는요 고장이 난이고요. 가끔씩 여기서 전치사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챙겨가 주세요. 고장이 난 기기를 수리하는 것까지, 교체하는 것까지 수반한다면요. bring, 가져오세요. the matter, 그 문제를요. to the attention, 관심으로 가져오라. 누구의? 미스터 파크의.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 문제를 미스터 파크의 관심을, 즉 미스터 파크에게 알리세요라고 의역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처음부터 미스터 파크에게 알리세요라고 번역을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해석이랑 번역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 게, 번역은요 우리말로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해석은요 그냥 직독직해로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의미 파악됐잖아. 문제를 이 사람의 관심으로 가져오라는 거는 얘한테 알리라는 거겠지.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before ing, 뭐 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before ing도 올 수 있고요. before 주어 동사 오면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 before 명사 오면은 명사 전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출하기 전에요. 그 요청서를요. 괜찮죠?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만약 요청이요 수반한다면요 교체하는 것을요 기기를요. 근데 그 어떤 기기예요? That is out of order, 고장이 난. 가져오세요 그 문제를요 관심으로요 미스터 파크에, 즉 알려주세요 걔한테. 뭐 하기 전에? 제출하기 전에 그 요청서를.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요 부사입니다. 그리고 얘는 특히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고요. if 주어 동사, 얘 명사, 즉 CD는 전치사, 얘는 부사, 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구조를 전 무조건 파악합니다. 빈칸 뒤에 오케이 주어 동사 나왔고 컴마 동사 나왔어요. 여러분 even이요 뒤에는 명사 꾸며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봐봐요. even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지금 주어 동사, 컴마 동사, 주어 동사, 컴마 동사 이렇게 문장이 이어질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이 사이에 and나 or이나 but 같은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 그럼 뭐냐면 이건 거예요. 부사절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짝꿍이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어져도 이 뒤에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 거. 이걸 부사절이라고 하거든요. 부사절이 있으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근데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그런 애를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인 B밖에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명사에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뒤에 주어 동사 나왔고요. even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구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정답 B를 찍는 문제. 그래서 이 문장 구조만 파악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캐치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A, B, C, D. 이거 무슨 자리인가 봤더니요. 빈칸 앞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얘 없을 거고요. 얘는요 왜 안 되냐면 여러분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안 되고요. placed. 형용사. 선생님 ed가요. 과거 동사도 되고요. PP 형용사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에 인테리어는 과거 동사
동사가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 안 되고 형용사. 선생님이 PP 형용사에서 뒤에 명사 꾸밀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제가 관, 부, 형, 명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 관사가 형용사보다 뒤에 있으면 돼요? 앞에 있어야지. 그럼 여기 지금 형용사 자리예요? 아니에요. 이겁니다. 뭐냐면 인텔 뒤에 이거 동명사거든요, 여러분. ing 보면요, 동명사나 형용사 예측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형용사 자리 아니고 동명사, 인텔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ing 하는 거 수반하다 정답 B 찍고 가는 문제였어요. 오케이. 3번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거 품사 문제예요. 어우, 땡큐. 왜 땡큐일까요? 제가 관사, on, 더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바로 명사라고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빈칸 뒤에 명사 있나 봤는데 확실히 끊겼어요. 여기 명사 확실합니다. 그러면 attend, attended, attentive, attention.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풀리는 게 품사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품사는 꼭 암기해주세요. 단어 외울 때 품사는 세트다. 발음, 품사는 세트다. 발음 뭐 때문에? 리스닝 때문에.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도 발음을 모르면요, 우리 리스닝 망가지는 거예요. 토익은 여러분 RC만 잘하면서도 안 되고 LC만 잘해서도 안 돼요. 둘 다 잘해야지만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암기하실 때 발음이랑 품사까지 다 암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A, B, C, D. 이것도 품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빈칸 앞에 before 있어요. before. before는요, 제가 이걸 말했어요. ing도 올 수 있고요. 명사도 올 수 있고요.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주어 동사 형태는 아니니까 제끼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ing를 할지 명사를 할지인데요. 여러분, ing 할지 명사 할지 구분이, 그러니까 좀 고민이 되면 이렇게 좀 가주세요. 봐요. ing는요, 이 동사의 성격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예의 대상이 명사까지 가져오고요. 명사는 명사 이어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명사가 있잖아. 이 찍고 가시는 문제. 괜찮아요? 그래서 서밋은 애초 안 되고요. 명사 올 수 있긴 하지만 명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이거 PP 형용사잖아요. 즉 명사 오기 전에 형용사에서 뒤에 수식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관사는 뭐라고요? on 더가요. 형용사 앞에 있었고 그 뒤에 형용사 나왔는데 형용사, 관사, 명사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안 되고요. 정답 A로 가시는 문제입니다. before ing, ing 하기 전에.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곧 100번까지 가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서 하루하루 열심히 해석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